이번 시간은 육장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골격근, 평활근, 심장근 이렇게 세 개의 근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근육들의 특징을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격근의 특징을 보면은 횡문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은 해부 조직적인 그런 특징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왼쪽은 말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진 것이 되겠고, 오른쪽은 이것을 염색해서 사진을 찍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골격근의 모양을 보면은 역시 횡문이 나타나고, 횡문이 방무 쪽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근세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측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시작과 끝이 이제 같은, 긴 섬유와 같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핵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한 세포에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핵은 근세포의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섬유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경우는 이제 근세포라고도 부르지만 근섬유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머슬 파이버라고 하죠. 이런 근섬유라는 용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근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심장근의 특징을 또 간단히 살펴보면은, 심장근은 골격근과 마찬가지로 이런 줄무늬, 횡문이 역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격근과 다른 것은, 골격근은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같고 서로 이제 나란히 존재하면서 측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장근의 경우는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연결 구조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가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세포 자체가 그냥 단순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근세포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마치 이제 디스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반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이원반 또는 계제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서로 다른 심장근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또 핵이 골격근과는 다르게 한 개의 핵만 존재하고, 이것은 또 내부에, 그러니까 골격근은 가장자리에 분포하지만 심장근에서는 핵이 세포 거의 이제 중심 부위에 분포를 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활근의 특징을 보면, 평활근은 앞에서 그 심장근의 또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인볼루먼트, 불수의적으로 수축을 한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대뇌 피질의 지배를 영향을 받긴 받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평활근,
특징을 보면 평활근은 우리 내부, 이게 비서럴 머슬이라는 것은 내장 쪽을 얘기합니다. 내부 장기, 소화관이라든가 방광, 이런 거, 혈관, 이러한 내부 장기에 특히 이제 내부 장기 중 관상형 장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이 이제 평활근이 되겠습니다. 평활근의 특징은 횡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전체적으로 근세포 모양이 유선형, 이런 식으로 유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핵이 가운데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격근의 경우는 시작과 끝 지점이 갖고 이제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란히 존재하지만 평활근은 유선형이면서 서로 측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측면이 그러니까 겹치는, 측면이 접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평활근이 서로 옆으로 접촉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근섬유들이 측면이 접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섬유 방향이 한쪽 방향, 즉 좌우 방향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격근의 수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골격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격근은 두 개의 뼈에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 영어로는 이제 오리진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다른 쪽은 움직이는, 즉 운동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단면을 보면은 근육은 전체적으로 어떤 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부분을 근육 바깥막이라고 하고 내부를 보면은 여러 개의 묶음으로 또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묶음을 근육 다발이라고 하고 그 근육 다발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근육 다발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다발 안쪽을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근형질막 또는 근세포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이때 영어로 근세포막은 사콜레마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용어는 특히 다른 용어들도 기본적으로 영어 이름을 다 같이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같이 외워둬야 되겠지만 특히 사콜레마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근섬유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근섬유부터는 이런 횡문 구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횡문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근세포막 안쪽에는 보면은 또 여러 개의 섬유와 같은 그러한 구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세포 안에 있는 섬유 형태의 이러한 구조물을 근원섬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근세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근세포의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세포는 이제 신경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신경근 접합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뉴로머스큘러 정션, 우리말로는 신경근 접합부라고 되어 있고 이 근세포막에 자세히 보면은 작은 이런 구멍처럼 보이는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구멍이 아니라 근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라 근세포막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고 이 근세포막을 이러한 구조물을
T-튜블이라고 합니다. 이거 트랜스버스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말로는 좀 횡소관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근세포를 이제 가로지르는 작은 관 구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T-튜블 주변을 보면은 일종의 이제 그물막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물막들은 이러한 그물망 구조를 갖다가 사코플라즈마 레티큘럼, 보통 이제 근장 그물 또는 근형질 세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약어로는 SR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SR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근섬유 안에 있는 또 작은 섬유성 구조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근원섬유, 영어로는 마이오피브릴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이오피브릴을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섬유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이오피브릴들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게 그림에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마이오피브릴은 또 이런 근장 그물로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근형질 세망, 그러니까 근장 그물을 보면은 T튜블 쪽에는 약간 좀 두툼하고, 양쪽 T튜블에 가까운 쪽. 그래서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T튜블은 두툼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T튜블과 양쪽에 있는 이 두꺼운 근장 그물 부위를 합쳐서 보통 종말 트리아 3년 구조라고 합니다. 이 근장 그물의 이제 두툼한 부분을 이제 종말 수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터미널 시스터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3년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섬유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공급으로 위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수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역시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T튜블과 나란하게 여기서 보면은 밝은 부분이죠. 뒤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흰문은 이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두운 부분은 그 근수축 섬유는 이제 크게 구분했을 때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로 구분하는데,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서로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고, 가는 섬유만 있는 부분이 이제 밝은 부분인데, 이 밝은 부분 가운데 보면 이제 Z 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선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는 섬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위라고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 Z 원반과 이 T 튜블이 이제 상당히 이제 겹치는, 그러니까 T 튜블은 바로 이 Z 라인 위를 이제 가로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소주 T튜블로부터 활동전압이 도달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T튜블은 세포막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활동전압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전도할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온 채널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활동전압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활동전압이 결과적으로 종말소주에 전달이 돼서 종말소주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들이 이제 세포절직으로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축이 되는 그 기본 단위는 바로 이 Z라인과 Z라인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사크로미어 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완한다는 것은 근절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가 이제 이런 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근섬유의 내부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은 마이오피브릴 단계에서의 근육층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근육층은 이렇게 이제 밝은색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서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색 부분을 IT라고 하고, 어두운 부분을 AT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밝은색 부분의 가운데에는 그렇지 검은색의 어떤 라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Z라고 발음하는 게 좀 익숙해서 Z로 그냥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Z 디스크, 우리말로는 Z 원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런 Z 라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Z 라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라인이 실제적으로는 일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Z 라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Z 라인과 Z 라인 사이, 이 길이를 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사크로미어가 되겠고, 근절이 바로 근육을 수축할 때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면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근절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완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인 AD, 이 AD 부분도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 부분에는 약간 밝은색의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 그렸네요. 밝은색 부분인데 좀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영역을 갖다가 H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H 지역은 마이오신만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쪽 마이오신만 분포하는 지역, 마이오신이 기본적으로 굵은 섬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빛의 통과량이 적게 되고 따라서 좀 어둡게 보이게 되지만,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교차되는 부분은,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부분은 빛이 더 통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즉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이오신만 분포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액틴과 겹치지 않고 마이오신만 분포하는 지역을 갖다가 H 영역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H 영역 그 가운데에도 보면 하나의 라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그래서 이제 M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M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마이오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발로 서로 묶여 있는 그러한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오신에 의한 마이오신을 서로 묶고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 마이오신에서 M을 따서 이제 M선이라고 이제 외우면 되겠습니다. M선은 그 마이오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입체적으로 어떤 그 다발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M선을 내 해당하는 그런 마이오피브릴을 갖다 확대한 그림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서로 이제 이 굵은 필라멘트, 즉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가는 어떤 섬유들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섬유들에 의해서 모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입체적인 그러니까 공간상의 위치가 이제 고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 지역에 해당하는 H 영역에 해당하는 즉 M선만 있는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오신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점들 형태로서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굵은 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사크로미어의 기준이 되는 이 Z디스크는 액틴 필라멘트들을 서로 연결해줘서 입체적인 어떤 위치를 그러니까 공간적 위치를 고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이러한 필라멘트 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Z1 부분 Z1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그 H 부분이었죠. 죄송합니다. H가 아니라 여기 ID죠. ID. 그러니까 I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밴드는 가는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는 점들이 이 단면을 봤을 때는 가는 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때 특이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조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체적으로 봤을 때 벌집 모양, 육각형의 어떤 벌집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밴드, 즉 어두운 지역인 A밴드 쪽에서도 더 어두운 영역이 이 부분이 되겠죠. 더 어두운 영역, 이 부분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제 만나는 부분이 되겠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단면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처럼 굵은 섬유인 마이오신과 가는 섬유인 액틴이 서로 이제 같이 존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수축 시에는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때 모양을 보게 되면 한 개의 마이오신 그러니까 굵은 섬유는 어떻습니까? 6개의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6개의 액틴 필라멘트로 되어 있는 육각형 구조 안에 굵은 섬유가 통과하는 그러니까 육각형 안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한 개의 마이오신 헤드는 6개의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액틴 필라멘트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액틴 필라멘트가 되겠죠. 이 액틴 필라멘트의 경우는 어떻게 주변에 3개 이렇게 이제 3개의 마이오신 헤드와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가는 섬유는 입체적으로 이제 가장 튼튼한 그런 구조물인 벌집 모양의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굵은 필라멘트는 6개의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1개의 액틴 필라멘트는 3개의 마이오신 필라멘트, 굵은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입체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를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 이 부분이 이제 B가 되겠죠. B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은 긴 원통형처럼 생겨 있는 이 굵은 섬유에서 어떻게 6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마이오신 헤드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방향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오신 굵은 섬유는 기본적으로 굵은 어떤 원통 구조에서 6방향으로 마이오신 헤드가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액틴 필라멘트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면은, 액틴 필라멘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글로불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G 글로불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섬유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1개의 섬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액틴 2개의 섬유가 서로 이제 새끼 꼬아지듯이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서 모양을 보면은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틴 중간중간에는 기본적으로 액틴이 이제 마이오신 헤드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결합 자리가 있는데, 그 결합 자리를 훨씬 더 가는 섬유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는 섬유, 바로 트로포마이오신이죠. 트로포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가는 섬유가 그 결합할 수 있는 그 부위를 가로막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포마이오신 중간중간에는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마이오신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에서 필라멘트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S1 부분과 S2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마이오신 쪽에 이제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큰 필라멘트에 이제 붙어 있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S1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오신 헤드라고 하고 있고, 이 마이오신 헤드는 2개의 바인딩 사이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에 해당하는 부위, 그러니까 끝쪽에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액틴과 결합을 하는 액틴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액틴 결합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여전히 마이오신 헤드 안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ATP와 결합을 하는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 바인딩 사이트. 그래서 두 개의 결합 부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틴 바인딩 사이트가 이름 그대로 액틴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액틴에 역시 결합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레스팅 상태에서는 트로포마이오신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트로포마이오신이 이제 움직여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액틴에서도 이제 이쪽 마이오신에도와 결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 부분과 서로 이 마이오신 헤드와 이제 그 액틴에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에서 이제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연결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제 연결교, 즉 액틴과 마이오신을 서로 연결하는, 즉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오신 헤드, 바로 아랫부분은 약간 좀 느슨한 가냘픈 어떤 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힌지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힌지라는 뜻은 경첩을 의미하게 되고, 경첩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 그 문지방에 서로 문 틀에 고정이 되어 있는,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뭐랄까 조그만 그런 금속 기구를 갖다가 이제 힌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경첩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옆으로 미는 것 말고 밀어서 문은 그러니까 열고 닫는 문이 아니라 그냥 잡아당겨서 열고 닫는 그런 문이 움직이게 되는 그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경첩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바로 이 힌지, 즉 경첩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오신 헤드를 마이오신 헤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부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근육 수축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수축 과정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마이오신 헤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꼬리라고 보통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꼬리라고, 그러니까 헤드가 있고 꼬리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헤드 바깥쪽에는 또 이제 작은, 그러니까 또 이쪽에 그 가는 필라멘트가 존재해서 약간 헤드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가는 섬유를 갖다가 라이트 체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라이트 체인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꼬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헤비 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골격근에서는 라이트 체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중요한 구조물이긴 하겠지만 자세히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활근에서는 상대적으로 골격근보다 더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평활근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 아래 붉은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 안에 지금 두 개의 또 단백질 섬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타이틴과 네블린 두 개의 단백질 섬유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Z1반과 Z1반을 연결해주는, 근데 단순히 Z1반만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이 타이틴은
제트원반과 아울러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 마이오신도 관통을 하고 있죠. 마이오신도 관통을 해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 액틴 사이에 위치해,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듯은 액틴으로 이루어진 육각형 구조물이죠. 그 안에 이 마이오신이 이제 위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수축성 필라멘트들의 위치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이쪽 근절과 근절 사이가 이제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근절과 이제 아니라 Z라인과 Z라인 사이 길이, 즉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타이틴이 어떻게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스프링처럼 압축이 되게 되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이완이 시작될 때는 그러니까 압축된 스프링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사라지면은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이 작용을 하고 있죠. 바로 이제 이 근에서도 타이틴이 바로 스프링처럼 수축한 근육을 원래 길을 이완시킬 때 좀 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일종의 이제 신축성 스프링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블린을 보면은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면은 네블린의 경우는 액틴 필라멘트 가운데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섬유를 따라서 Z 원본에 이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액틴 필라멘트들이 여기서 보면 액틴 필라멘트들이 잘 배열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